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박서연 여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저는 김일성, 김정일 때를 겪고 대한민국에 기순했습니다. 우리 박서연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까지 겪고 대한민국에 3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북한에 애를 낳는 문제, 즉 아동 인구에 관한 문제. 네. 여기는 지금 그 신생아가 감소돼서 뭐 0.몇 %라 그러더라고. 출생률이. 이렇게 되는데 북한인 경우에 자녀를 낳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한번 보자고. 네. 최근에 그 인구 감소가 저 노예 체제 유지하는데 좀 굉장히 장애로 조성되는가 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 노예살이를 시킬 후대가 없는 거예요. 후대가 없지. 네. 제가 시집을 가니까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언니가 11명을 낳더라고요. 그때 당시. 몇 년도? 거기가 이제 90년대 됐으니까. 아니, 장성한 자식이 11명이요? 아, 네. 그러면 그 낳는 연대기. 우리 저 큰어머니가 60년대쯤 되겠구나. 33년생인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60년대지요. 60년대구나. 네. 50년대, 60년대로구나. 네. 때는 보통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식은 67, 8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게 김일성 때는 6.25 전쟁 겪고 우리는 건설할 게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아야 된다. 네.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라. 10명 낳으면 모성용은 준다. 어머니 대해서 용운 친구도 하고 그랬거든. 네. 근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이 말이다. 경제력, 농토산물 생산력을 놓고 볼 때 인구 조절해야 된다. 인구 조절을 했어요, 그때. 네. 그때는 2명 이상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김일성의 말이 뭔가 나는 그 시대에 애 낳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모여서 전달받았어. 네. 하나 낳는 게 딱 좋습니다. 둘 낳으면 그럭저럭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 낳으면 이건 배만은. 명치가 없는 짓이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할 때는 그 전에 언니들이 시집 갈 때는 애를 2 이상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때는 벌써 애 3명이라면 미개인 쳐다보듯이 쳐다봤어요. 산부인과에서도. 그게 80년대 광풍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돼서 미공급 시대에 들어가면서 많이 죽고 애들이 꽃제비로 나가서 오데스 수건들 지도 모르는 그게 많아지고 그렇게 돼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90년대부터는 애를 낳으려고 안 했거든. 넣지도 않았어요. 우리까지 자랄 때 시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급도 주고 학교도 학교도 가서 무상으로 우리를 공부시켜주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고난이 행군이요 뭐요 이렇게 하면서 배급제를 끊어놓고 그렇게 할까 여자들이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 그전에는 뭐 시집을 가면 무조건 자식을 2명을 낳아야지. 저희 때도 그랬어요. 자식만 낳으면 저밖에 올 때요. 네, 그랬어요. 그래 2명은 낳아야지 했는데 저희 밑에 세대부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시집간 자기 그 동창들이 모습을 보니까 시집갈 생각도 안 가고 시집간 사람은 애 낳을 생각도 안 했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이 유부녀들이 입에 달고 살았어. 네. 그러니까 아빠 엄마들은 자식이 시집을 가면은 굶었는지 밥을 해 먹었는지 오늘은 어떻게 사는지 뭐 싸움을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근심을 하다 나니까 그 엄마들이 입에서 계속 붙어 다니는 소리가 무자식 상팔자 상팔자예요. 이렇게 됐는데 노동신문이 2023년 2월 10일에 네. 다자녀 세대에게 베풀어지는 고마운 혜택 이런 제목으로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우리 자랄 때 너 나 없이 다 형제가 5, 6될 때도 5, 6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았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 혜택은 받지 않아도 그래도 그나마 배급이 매달렸으니까. 배급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조절해 먹었으니까 또 괜찮았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대. 네.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국가적인 보장 대책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여성들이 아들, 딸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나라의 흥망,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사다. 그럼 쟤네 집부터 아이를 많이 낳겠지 뭐. 예,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 북한에서 노동당 정책으로 규정된 다자녀 세대는 자식이 저 이상부터래. 김정은 시대에 있었으니까 이건 알겠구나. 네, 알죠. 그때 2016년 때 그때부터 첫 어머니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게 자식 문제가 걸렸거든요. 그 전에 후 세대들이 가서 애를 안 낳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낳고 낳았다고 해도 힘들다. 그때부터 힘들다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야 너네는 시집가면 애부터 낳지 말라. 시집 사람들도 먹여야지 하는데 자기도 거기 애를 낳아도 애에 대한 혜택도 없고 자기 몸보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어린 아이를 얻고 맨날 장사를 해야 돼요.
식구들을 먹이느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후대들인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김정은 시대에 소위 다자녀 세대에 베풀어진 국가적 혜택에 대해서 노동신문이 이렇게 규정했어. 아이를 3명 이상 낳아 키우는 여성에게는 다산모 치료권을 발급해준다. 그거 가지고 어딜 가서 치료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 친 거야. 다산모 치료권. 우리가 애 키울 때만 해도 그래도 국가적으로 주는 약품도 좀 있었고 했는데 지금에는 그 약품 자체가 없는데 다 자체적으로 애가 앓으면 바쁜 게 엄마지 않아요. 즉 당사자와 가족이 의료 봉사를 우선적으로 받는다 이거래. 근데 이거는 정말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병원 사기예요. 뭐 이제는 뭐 문을 닫지 못해 열어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의사건, 약사건 몽땅 이제 국가에서 간간히 내려온 약 갖고 자기 장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공부를 할 때 의대를 다닌 사람들이 그 의사가 돼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난의 행군식에 그 사람들 다 약장사꾼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혜택입니다. 식량과 살림집 등 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준다 이거야.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네, 강냉이로 한 사람도 뭐 6kg, 6kg. 이거 매달마다 주긴 줬는데 그거도 또 생기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이거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해도 만약 내 공장 기업소에 내가 만약 편집 공장이에요. 다 사무증 이렇게 그 뭐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다가 당위배를 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가서 지부 하나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터전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터피집을 어쨌든 집을 만들어 줘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생활이 문제지. 세 번째다. 네. 고급 중학교 졸업 전까지 자식을 3명 이상 키우는 여성이 네. 휴직을 요구할 때는 그대로 승인해주는 우대 조치를 취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휴직 뭐. 그 원래 그 사람들이 뭐 회사 다니는 게 있어야 휴직도 받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걸 되지. 지금 이렇게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 나라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이걸 보겠다고 자식을 넣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휴직을 하려도 휴직이 없지. 장마당에 나가 앉아 있으니까. 네 번째가 또 있어. 다자녀 세대의 자녀는 직업기술학교에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아, 그게 너의 생활을 연속적으로 하라는 거나 같지. 이 자녀는 직업기술학교에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이건 이미 전에도 다 진행된 일이에요. 계급적 성분이 돼야 하거든. 진짜로 혜택을 주자면 다자녀 세대의 자녀는 전문 대학에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돼야지. 직업기술 학교에 보낸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죠. 무슨 3명 중에서 째하고 둘째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준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뭐 직업학교라니까 이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일하라는 거나 같지 않아요. 노동자 아니야. 이거를 시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이미전에 다 우려먹고 너저 여기서 피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다 해본 사람들한테 이게 적용이 될까요, 이거? 기능공학교 기구대 3개월, 6개월인데. 간부로는 못 올라간다는 소리야. 못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자식이 고급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가 새롭게 정한 특별 보조금을 지급한다. 월급도 못 주는 나라에서 이 보조금을 어떻게 줘? 영웅들도 배급도 못 타먹고 지급도 못 받는 그걸 글쎄. 이렇게 다자녀 부모가 이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특별 보조금을 준다 하자. 이건 국정 가격으로 줄 거야. 무료 교육, 무상 치료, 무료 배급. 네. 다 모두 국정 가격으로 받으면. 국정 가격으로 받으면 국정 가격과 양심이 없어진 지 오랜 저 처지에서 사탕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아주 기만적이고 악의적입니다. 또 하나가 또 있네. 3명 이상의 자식을 낳은 여성이 연로 보장 나이가 되면 근속 연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식을 낳은 여성이 근속 연한이 15년 이상인 경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국가가 베푸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거는 너무 우리 북한 여성들은 있잖아요. 시집을 가면 직장을 안 나가요. 안 나가지. 네. 그걸 강요도 안 해요. 도라도 안 가는. 네, 강요도 안 해요. 원래 우리 기자님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뭐 나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직업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연만한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들은 나가서 이렇게 분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력 동원을 하느라고 이 세대가 다 나가요. 근데는 우리 이게 시내 같은 거는 있잖아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직장부터 사직을 해요. 얼마나 애를 안 낳았으면 3명, 2명한테 이런
허랑망창한 아니, 나는 이거 뭐 이건 15년이든 10년이든 근무할 회사가 있어야 되며 글쎄, 거기서 직업은 있어도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도 이거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일이죠. 많은 훈장을 타가지고 600에 60벌이를 한 사람들도 못 탔는데 이게 지금 넣지도 말도 않는 애를 넣고 이런 사기지 이게 사기지 이게 뭐예요? 이런 그 지상공문 같은 걸 넣고 애를 많이 낳아. 이것이 나라의 흥망,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사다. 밀송 족속 정권이 이렇게 내놓은 이게 21세기에 이런 게 나왔어.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민이 마음속에 뭐 말할 게 뭐 있는가 알아보고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것 같아.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반대로 봐야 돼. 예, 북한은 지금 이 애를 안 낳는 문제가 이제는 심각하다 사실. 시체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애를 낳으면 부모로서 키울 능력이 없다. 국가가 그런 조건을 주지도 않거냐. 내 혼자 살기도 힘든 그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군대 갈 나이 됐댔어요. 근데 예술인 체육인들은 군대 안 나가도 된다는 거지 않아. 그러니까 군사동원부에서 와서래 애가 졸업할 때니까 학교에서 집체적으로 군사동원부에다가 통째로 넘기지 않아요. 이 학적부를. 근데 우리 애가 이름이 빠졌을까 왜 빠졌는가 그 여행을 오는 거예요. 체육단에도 오고 부모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래 와서 근데 난리 났다고 앞으로는 전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다. 이게 벌써 이제 군사동원부 하나만 보면 거기 집계가 딱 나와요. 다 나오지. 네. 이제 10년, 20년 후에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 네. 그거는 북한이 노동력이 감소하고 군사동원력 감소하고 대한민국의 이 현재 인구 감소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차원이 달라요. 네. 그때는 이게 뭐 마을에 여기 지금 어느 군부대, 여기 지금 어느 중대, 여기 지금 어느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합시다. 여기 건 여기다 합치고 인원이 없다나니까. 연합부대들이 나오구만. 연합부대가 많이 합치는 이합 집산해. 네, 그 사람 말하는 소리가 야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이 군사동원부에서 일해먹을 자리도 좀 떼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벌써부터 총을 안 들어도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밀성적속 정권은 절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어질 것 같아요. 벌써 후대 가지고 이러는 걸 봐서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